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어제 시장은 또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다우는 1.5%, 나스닥은 2.9%, 그리고 S&P는 2% 하락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에너지 섹터가 또 다시 주목받으면서 크게 상승을 했고요. 여기 있는 퀄컴 혼자 상승하고 나머지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매크로 변수 중에서는 유가가 2.3% 오르면서 3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유로화는 0.6% 비교적 큰 폭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엔화도 다시 한번 신고점을 돌파할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결국은 달러 강세를 의미합니다. 금리는 EBP 하락했는데 사실 금리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네요. 퀄컴만 상승을 했는데요. 퀄컴이 상승한 이유는 애플이 아이폰의 자체 5G 모뎀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실패한 것 같다라는 한 애널리스트의 그 코멘트 때문인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퀄컴이 5칩의 독점적인 공급 업체로 남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래는 아이폰 5G 모뎀 20%만 공급할 걸로 봤던 퀄컴이 독점 공급 업체로 남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주가가 어제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애널리스트의 코멘트였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4% 상승했습니다. 주식시장 관련된 뉴스 중에서는 미국 IPO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는데요. 미국의 IPO가 굉장히 큰 슬럼프를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미국의 IPO는 현재까지 약 4.9 빌리언, 우리 돈으로 6조 원 정도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작년 상반기 IPO의 6%도 되지 않는다. 이게 규모가 정말 많이 줄었네요. IPO가. 그런데 이게 시장에서는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시장 변동성 때문에 올해 IPO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을 걸로 봤지만 기타 시장, 즉 미국을 제외한 다른 시장이 41% 감소한 것에 비하면 미국은 95%나 감소했다라는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줄었는지 이 그림을 보면은 더 명확한데요. 2009년부터 해서 이렇게 이제 IPO가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2022년에는 이 정도 수준이다. 정말 많이 줄었네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분야에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제지표 관련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부진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에서 소비자 신뢰지수가 발표됐는데요. 6월달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는 98.7로 나왔습니다. 예상치였던 100포인트를 크게 하회한 수준인데요. 2021년 2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당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100을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중요한 포인트는 현재 여건 지수, 즉 현재 사업이나 고용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 즉 현재에 대한 생각은 이 정도인데 앞으로 미래의 기대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 우드의 CNBC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우리는 이미 경기 침체 속에 있다라는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반성, 인플레이션의 심각성과 지속성에 대한 본인의 의견이 달랐다는 점을 인정했고요. 저도 여러 차례 인정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재고가 너무 심각한 수준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경제가 이미 침체에 들어섰다 라는 코멘트를 해주셨습니다. 아크의 ETF는 어제 다시 좀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월스트리트의 해고 소식입니다. 2019년 이래로 처음으로 주요 은행 전반에 걸친 감원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지난 2년 동안 JP 모건,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가 각각 13%에서 26%씩 직원을 너무 많이 늘린 것이 부담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문제는 IPO는 급감했고 전쟁 이슈 때문에 자산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니까 돈도 못 버는데 사람을 너무 많이 뽑아놔서 해고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 중에 이 뉴스가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미국 사람들 중에 58%가 하루 벌어서 하루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 심각한 사실은 연봉이 25만 불, 즉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은 거의 한 3억 가까이 버시는 분의 30%도 되게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역대급 인플레이션 상황 때문에
생활 수준이 크게 어려졌다라는 이야기고요. 한 리포트에 따르면은 5월 기준으로 약 1억 5천만 명, 전체 인구의 58%의 성인이 하루 벌어 하루 살고 있다. 하루하루를 간신히 살아가는 수준이다라고 언급했다는 거죠. 굉장히 안 좋네요. 그리고 신용카드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1분기 신용카드 잔액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가계의 부채 밸런스를 보니까 2021년 작년 4분기 기준으로 보면 모기지 비중이 이렇게 높다. 3분의 2가 넘는데 모기지 금리가 크게 올랐으니까 부담이 정말 커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우징 마켓이 슬로우다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의 쇼핑 데이터, 그러니까 선적 데이터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 주택 시장이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요. 미국 선적업체 데이터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아시아 주택 시장이 침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건설 자재 그리고 가전제품 등의 출하량이 크게 감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제조 부분이 20에서 30% 감소했다라는 소식도 들리네요. 정치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봤던 러시아에 대한 뉴스는 다 긍정적인, 러시아가 뭐 문제가 없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오늘 제가 전해드릴 소식은 약간 문제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소식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글로벌 IT 기업이 러시아에서 철수하면서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 산업의 소프트웨어의 5에서 10%만 러시아의 자국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고, 러시아의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또는 업데이트가 중단되면서 지금 당장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앞으로 향후에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잠재적으로 매우 큰 리스크다라는 건데요. 혼 좀 났으면 좋겠습니다. G7 정상회담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도 중국처럼 1대1로와 비슷한 수준의 대규모 투자 파트너십을 결성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이든과 G7에서 중국 1대1로에 맞서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 자금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770조 원 규모의 글로벌 인프라 투자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쟁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나중에 뭐 어떤 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좀 긍정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젤렌스키가 제발 좀 겨울이 오기 전에 전쟁을 끝내줘 라고 이제 G7 정상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끝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자산시장에서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여름 안에 안 끝나면 문제인데요. 뉴욕 연은 총재가 어제 코멘트를 했습니다. 윌리엄 더들리라는 분이고요. 기사에 따르면은 이 파월 의장의 절친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파월 의장에게 좀 유리한 코멘트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용을 보면 경기 침체를 피할 거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를 했고요. 대신에 금리는 인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원자재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대한 코멘트가 다시 나왔습니다. 엑슨모빌 CEO고요. 엑슨모빌 CEO가 어제 작정을 하고 코멘트를 한 것 같은데요. 석유 산업의 투자 증가가 예상된다. 그리고 재생에너지로의 급격한 전환이 오히려 더 큰 위기를 지금 만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생산 감소를 하면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냐,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전가될 거다. 약간 표정이 여유로워 보이네요. 채권 시장에서는 일본 중앙은행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일본 BOJ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국채 시장에서 유동성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완화적 통화 정책을 지속하면서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BOJ가 수익률 곡선 통제 YCC를 포기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선물 거래량이 12월 평균 대비 60%, 즉 BOJ를 제외하면 아무도 거래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이 이번에 가장 약한 고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퀴디티를 보면 거래량이 평소 대비 크게 감소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그림도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BOJ가 지금 개입을 한 이후로 시장에서의 금리는 0.25%로 지금 맞춰져 있긴 한데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시장 금리는 이 정도 수준인데 스왑시장, 파생상품 시장에서는 이미 0.5%까지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큰 뇌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환시장 관련 뉴스입니다. 아시아 외환보유고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블룸버그에서 아시아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고가 급감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외환 보유액이 최근 수년 내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환율 변동성이 커지니까 앞으로 외환 보유액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외환 보유고가 크게 낮아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 데이터 회사인 카이코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투자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데이터를 제공하는 그런 카이코라는 회사가 680억 원, 규모가 크진 않지만 어쨌든 2021년 6월 대비 3배나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투자를 받았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요 뉴스를 빠르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뉴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다라는 것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방송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